오늘은 이 3교시 과목인 영어. 수능 영어의 특징은 100% 적용화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 푸는 순서를 달리해라가 바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말 큰 힌트인데요. 본인이 취약한 유형만 한 두 주만 잘 봐줘도 등급이 확 올라갈 수 있다라는 수능은 꼭 트렌드를 반영한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지문이 제가 생각했을 때 99% 정도.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노심초사 걱정하고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와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입시 전문 캐스터 박찬입니다. 네, 저는 입시 코디네이터 송상은입니다. 이제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제가 작년만 해도 느끼지 못한 감정들을 요즘 좀 느끼고 있어요. 네, 어떤 기분인지 궁금한데 뭘 네. 느낀다는 거예요? 11월이잖아요. 이제 네. 또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도 모르게 약간 긴장이 되고 떨리는 마음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수능 얘기 하시는 거구나. 네. 저도 사실 이 프로그램 맡고 나서부터는 이 신문 볼 때 그 뭐 교육 분야, 네. 또 입시 관련 그 기사가 나오면 유독 눈길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지나가는 그 고등학생들 보면 네. 그냥 손잡고 힘내. 밥은 네, 잘 네. 먹고 다니지 뭐 그런 얘기 좀 네.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손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맛있는 거라도 이렇게 좀 주어지면서 저도 항상 이렇게 응원 메시지 보내고 싶었는데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지금 많이 떨리시고 또 긴장되고 스트레스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힘내시고 누구나 다 그렇다 생각을 하시고요. 항상 이제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아마 그 컨디션 유지해라, 평소 하던 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맘때쯤 되면은 이 못하는 걸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잘해왔던 것을 점검을 잘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점 잊지 마시고 점검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남은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열심히 달릴 수험생 여러분과 이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숨겨진 고급 입시 정보를 마구마구 뿌려주실 우리 입시 정보계 입시 사령관 네. 조정영 선생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에세이드의 조정영입니다. 1804년 영국의 리차드 트래비식이 최초의 기관차를 발명했을 때는 시속 3.9km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속 300km가 넘는 기관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나왔죠? 이것은 바로 끊임없는 노력 속에 계속된 발전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 촌철살인 네. 입시 컨설팅의 대가시죠. 예, 조병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산 송수학학원 원장 조병식입니다.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모시고 오늘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이맘때쯤 되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올해 수능은 어떻다고 하더라. 미리 수능을 좀 치러본 것처럼 얘기하시는 학부모들도 많고요. 또 예측 소문들이 많이 돌잖아요. 우리 조조 선생님께서는 2016년 예. 이 수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대개 이 수능은요, 즉 한 해 한 해가 변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물수능과 불수능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네. 작년도에는 물수능이라고 볼 수 있었고 재작년도에는 불수능이라고 볼 수 있었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국어 전체는 작년도가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그렇다면 국어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너무 쉽게 출제된다는 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국어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모두 모의고사에서 5월 1등급을 받았던 학생이 마지막 수능에서는 국어를 3등급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꿈꿨던 서울대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결과도 있었거든요. 네.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상위권 학생들은 국어에 대해서 조금 치중을 해줘야 될 거다. 그건 깊이 있게 치중해달라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게끔 치중해줘야 된다. 반면 수학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어는 작년과 평이한 수준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과목별로 예측을 해본다면 자신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정보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조병수 선생님께서는 수능을 앞두고 정말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라고 할 만한 사항들이 있다면 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수능이 쉽습니다. 쉬운 만큼 한 문제를 더 맞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더 맞는 것보다는 사실은 쉬운 문제 하나 안 틀린 게 더 중요합니다. 역시 실수가 나는 게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지금 공부 쪽에서 보면 자기가 정말 얘는 정말 부족해라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최악의 초이스입니다. 모든 과목을 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송상은 MC께서 저한테 말씀해 꼭 잊지 말 것이잖아요. 네네. 저는 잊어버려야 될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잊어야 할 거요? 네. 네. 그건 어떤 바로 뭐냐면 건가요? 수시 잊어버리십시오. 수시. 네. 그 지나간 거. 수시를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단지 수능 최저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시가 여러분한테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잊으십시오. 수시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역시. 좀 지우개를 빌려드릴까요? 싹싹 지워버리게. 수시 뭐 지나간 거니까 또 수능 최저만 염두에 두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지나간 거 빨리 잊어버리고 이 다가올 수능에 집중을 하는 거 중요하다는 네. 얘기군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입시정보 또 블랙박스 시간인데요. 네. 입시정보 블랙박스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대학교의 학과만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마케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 수업 분석을 이용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기면으로 나누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입체적인 정보를 드리는 대학별 수업 분석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야말로 가장 잇한 학교의 가장 핫한 학과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곳일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조정 선생님 바로 알려주시죠.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학은요. 제주대학교 수의학과를 선택해봤습니다. 네, 오. 네. 이 수의학과 저도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 키우면서 동물병원에 자주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과거와는 이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맞아요. 같고 또 그 인기 많은 또 이 동물병원 원장님도 최근에 계시거든요. 이런 거 감안해 보면은 수의학과 인기도 그 기존 인식과 많이 달라지고 인기도 많이 높아질 것 네네. 같습니다. 전국에 수의학과 많지 않나요? 예, 전국의 수의학과는 10개 대학에서 갖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10개 네. 대학밖에 근데 지금 없어요. 박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미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사립대학은 건국대만 수의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9개 대학은 서울대학을 비롯하여 경북대학, 경상대학, 전남대학, 전북대학, 강원대학, 충북대학, 충남대학 등 주로 국립대학에 존재하고 네. 마지막에 제주대학에도 수의학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전국의 수의학과 중에서 특별히 제주대학교를 선정해 오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특별한 것보다도 기회의 평준화라고 할까요? 저희 난 원하는 대학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겠다. 네. 이런 의도였었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도 중요하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도 올바른 정보를 갖고 가라. 이러한 뜻에서 기회의 평준화. 또 한 가지는 다양성 있게 전국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관점이 네. 되겠고 네네. 또 제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참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네. 이것이 아니라
제주대학의 생명공학과에는 박세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옛날에 황우석 교수와 함께 줄기세포를 연구했던 교수분이신데 이분이 제주대학의 줄기세포 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계시죠. 그래서 정부는 140억을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줄기세포 연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황우석 박사님과 뭐 분쟁도 좀 있기는 있는데 그 문제보다도 이러다 보니까 줄기세포 연구소에는 꼭 생명공학과 교수진이 아니라 수의학과 교수진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주대 수의학과의 줄기세포 연구소도 한번 언급을 할 겸 또 그다음에 제주대 수의학과가 인기 있는 비전학과이기는 틀림이 없지만 네. 사실 본토에 있는 내륙 지방에 있는 수의학과보다는 좀 점수가 낮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선택해 보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을 하신 특별한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네. 이 그래요. 제주대학교가 제주도에 있잖아요. 예. 아름다운 곳에서 또 그냥 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좀 저는 그냥 낭만적으로 네, 느껴지기도 맞아요. 하고 참 좋아 보이기도 되게 하는데 어울려요. 제주대학교랑 수의학과가. 네.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저처럼. 그렇죠. 또 제주대학교는 제주 대학생들을 위한 문화광장이라는 게 펼쳐지고 네. 또 실력이 미흡한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 수업도 진행되는 학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고등학교 성적은 조금 약했더라도 이제 스와트 분석에서 강점 약점에서 설명해드리겠지만 네. 아마 입학한다면 낭만적인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대학의 꿈을 키워볼 수도 있겠죠. 네. 네, 제주대학교 저 가봤는데요. 네네. 제주대학교 교정이 전부 잔디로 돼 있어요. 오, 그리고 그래요. 한라산과 바다도 그 이렇게 와. 또 한눈에 또 볼 수 있고 참 아름다운 네.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저처럼 접근하면 안 되니까 우리 너무 지금 아름다운 모상에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냉철하게 분석해 그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도대체 어떻게 네. 들어갈 수 있는지 수업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강점은요. 수시에서 약한 학생들은 오히려 정시에서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학생부의 성적이라든지 또는 기타 면접 전형 같은 데서 약세를 보이는 학생들은 정시를 지원하는 게 난 게 제주대 수의학과 자체가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40명인데 수시에서 11명, 그 다음에 나머지 29명을 정시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영수 강한 학생들은 이 수의학과를 노리는 것이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반면 약점은요. 수시 모집 인원이 너무 적다는 거죠. 학생부 교과에서 8명, 지역인재란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니까 내륙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인재를 선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수시 전형 모집은 학생부 교과와 특수교육 대상자 1명을 포함해서 불과 전국적으로 9명 정도를 모집한다는 게 약점이며 네. 기회는요. 수시에서 오히려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영수는 그럭저럭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탐구 영역에서 너무나 미흡한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게 수시에서 최저를 적용할 때 탐구를 반영하지 않고 국영수만 반영한다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위기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되겠죠. 종합전형이 아니라 교과전형에서 학생부 반영이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학생부보다는 기타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이라든지 종합전형은 또 교과전형에서도 서류를 전체적으로 보는데 교과전형에서는 그냥 교과 자체로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역시 수업 분석을 해봐야 저희가 이제 정말 정확하게 학교, 학과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제주도학교의 또 수의학과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좋은 그림을 많이 연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륙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섬으로 옮겨가기가 사실 생활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조병선 선생님께 실제 이 학교를 지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까,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많지 않을 것 같죠.
네, 왜냐면 막상 가서 살아야 되면 조금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엄청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올해 수시는 13.25대 1이었고요. 작년 정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1.26대 1입니다. 와. 오, 네. 정시 매우 높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대 수의학과는 정시에서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다군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정시를 지원할 때 가군, 나군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자기 성적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요. 다군은 상향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에 자기가 수의학과에 가고 싶다. 그럼 가군, 나군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뭐냐? 제주대입니다. 다군의 수의학과는 유일하게 제주대밖에 없습니다. 몰릴 수밖에 없겠네요.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데 또한 가군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군의 특징이요. 가군, 나군에서는 자기가 적정선을 하나 선택을 하고 다군은 상향이나 또는 하향을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군에서는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정시에 37명이 정시였는데요. 네. 추가 예비 번호가 맨 끝이 130번이 합격을 했습니다. 와. 몇 번이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엄청 많이 돌아갔죠. 네네. 그리고 합격 점수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정시 합격 최초합 기준은 최초합이 94% 정도 됩니다. 제가 퍼센트로 얘기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로 원하는 학교도 있고 또는 100분위로 선택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제주대는 100분입니다. 그래서 94% 네. 이게 최초합 기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 방송 나가고 나서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도 되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구제역, 조리독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히 많아지면서 이 수의학과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 같은데 과거에만 하더라도 그 수의학과 간다고 하면 그 이렇게 뭐 동물병원, 뭐 동물 치료하는 거 이렇게 조금 그 뭐 의대 가는 것보다는 조금 낮게 본 경향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인식 많이 달라졌잖아요. 동물병원 말고도 갈 곳이 좀 많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수의학과 굉장히 추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네네.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수의학과 4년제였습니다. 근데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6년제입니다. 그래요. 남학생인 경우 말씀을 드리면 군 문제가 걸리잖아요. 요즘 남학생 같은 경우는 수의 장교나 또는 공중보건의가 됩니다. 수의학과를 졸업해서도요. 그래요. 수의 장교로도 갈 수 있나요? 네, 군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요. 군대 가면 네. 그 사병들보다 그 군견을 더 중요시한다고 하면 좋아하지만 관리를 엄청나게 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공중보건이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보시면 동물병원만 쭉 보니까 이게 수의학과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 연구소입니다. 대기업 연구소도 있고요. 네. 국책 연구소도 있고요. 이렇게 네. 크게 길은 두 가지 있다. 그리고 제주대 수의학과에서 아까 조정현 선생님께서 특징을 말씀해 주신 줄기세포 요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거기도 역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뻗어나갈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네요. 저는 그리고 네. 그냥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동물병원만 하더라도 되게 전망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요즘만 해도 주변에 그 1등 신랑감으로 동물병원 원장님 꼽으시는 네, 그래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더 밝게 이제 뻗어나갈 것 같은 그런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오늘 저희가 수학 분석으로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2016년도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야심차게 마련한 이 파이널 특집이죠. 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지금 이 시간은 입시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이제 바로잡아보는 그 오해와 진실 코너가 진행될 시간이었는데요. 네. 2주 전부터 이제 2016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파이널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수능 2교시인 이 네. 수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렸다면 오늘은 이 3교시 과목인 영어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요. 대한민국 최강의 영어 선생님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입시 전쟁에서 승리로 가는 길을 터주시는 입시 영어의 선봉장입니다. 네. 윤승로 선생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술런학원 원장 윤승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소개해드릴 분은요. 입시계 적토마 같은 분이시죠? 적토마, 네, 네. 책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동 ICNC 얼짱 강사 재규입니다. 아니 스스로 말씀 안 하셨으면 저희가 얼짱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왠지 네. 기분이 상하네요, 선생님. 저만 얼짱인 줄 네네. 알았는데 여기저기 얼짱들이 아우, 많으시군요. 왜 이러세요, 진짜. 네. 그래요. 자, 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저희가 정말로 여러분께 유익한 그런 시간 꾸며드려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두 분도 이제 대입상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에 출연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네.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떠세요? 두 분 다 이제 뭐 긴장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오늘로써 제가 이제 4번째 출연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아침에 이제 집을 나오면서 솔직히 오늘은 긴장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막상 이 자리에 딱 앉다 보니까 카메라도 좀 보이고 또 여러 스태프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또 우리 한 2주 남은 수험생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는 조금 적절히 기분 좋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네. 기분 좋은 긴장감 괜찮잖아요. 그래, 좋죠. 네, 네. 그래요. 잭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오늘 좀 다짐을 하고 왔는데요. 오늘 지난번에 너무 떨어서 중간 정도에 그제야 이제 말을 좀 편하게 해서 네. 했는데 지금 또 떨리네요. 또 떨리긴 하는데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 강의실에서 하는 비방용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저 마지막에 이제 잭 선생님 입 이제 방언 터지면서 끝났는데 저희도 좀 아쉬웠어요. 근데 오늘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양복까지 맞추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비싼 예, 그래요. 자, 오늘 두 분의 시간 저희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어때요, 선생님? 저희가 좀 두 분 믿고 이 실전 공략 짜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 시점은 수능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점에 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수험생 학부모님 또는 수험생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수능 영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대박을 터뜨리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잭 이 선생님도. 잭 선생님도 한번 네. 네. 들어봐야죠. 지금 이제 학생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떨리시고 긴장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저한테 선생님 너무 떨려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망하면 어떡해요? 그럼 저는 이제 얘기하거든요. 죄송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말고도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떨리고 긴장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긍정힘입니다. 그래서 네. 긍정힘을 가지고 여러분 수능에 임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기적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이 수능에서 영어 시험이 세 번째 시작되는데요. 네. 이 시간이 이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난 이후에 그 그래요. 시작이라서 수험생들이 조금 졸릴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또 조금은 지칠 것 같기도 하고요. 1교시를 잘 못 본 또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뭐 걱정 속에서 시작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참 힘든 맞아.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네. 네, 굉장히 학생들이 좀 졸릴 때고 특히 네. 점심을 배고파서 많이 먹은 학생들에게는 정말 쥐약입니다, 쥐약. 그래서 영어 시험은요 총 70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듣기 25분, 독해 5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총 문항수는 45문항, 듣기 17문제, 그다음에 독해 28문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영어가 시작되는데 그 처음에 또 바로 듣기가 있잖아요. 네. 예, 정말 맨정신에 컨디션 좋을 때 들어도 힘든 졸음이 막 쏟아지는 그런 영어 듣기를 밥 먹고 나서 보게 되니까 참 여간 힘든 시간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최대한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의 비결책 딱 이거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드린 건 힌트인데요. 총 70분 중에 3분의 1이 바로 듣기입니다.
듣기가 시작점인데요. 네.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듣기를 초집중해서 만점 맞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하나는 듣기에서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듣기를 풀면서 독해를 풀어요. 아, 그래요? 예, 동시에. 왜냐면 독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막 풀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를 만약에 놓쳤어요. 한 두 문제 놓쳤어요. 그러면 독해 문제 풀면서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네. 생각이 나다 보니까 출발점이 좋지 못했으니까 계속 학생들은 계속 말리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실수하지 않은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네. 듣기 시간에 최고로 집중해라. 아, 네. 듣기에는 듣기만 풀어라. 네. 그렇군요. 한 번에 어우, 두 개 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하네. 어떻게 네, 독해까지 하나. 풀 수가 그러게, 있죠?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윤순호 선생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텐데요. 이 수능의 그 영어 문제에도 뭐 다양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푸는 문제 네, 중에서도요. 그렇죠.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능 영어의 특징은 100% 정형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 틀이 딱 정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잭 선생님께서도 잘 얘기해 주셨겠지만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듣기가 끝나자마자 독해를 시작할 때 독해의 18번부터 23번까지는 주제, 제목, 요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24번부터 27번까지는 안내문과 글의 일치 문제입니다. 네. 그다음에 28번부터 34번까지는 문법, 어휘, 빈칸 추론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35번부터 39번까지는 글의 순서라 흐름 잡는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40번에는 문단 요약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41번부터 45번까지는 장문 독해가 나오는데요. 이 틀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얻으셔야 됩니다. 네, 네. 틀이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현재 실제 지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이 세팅을 잘해서 본인이 취약한 유형만 한 두 주만 잘 봐줘도 등급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틀이 워낙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단기간에 승부가 가능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근데 이맘때쯤 보면은 이 불안한 마음에 사실 작년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렇죠. 이제 백업을 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방법을 택한 수많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잭 선생님, 지난해 수능 영어 어땠나요? 지난해 수능 영어를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몽이었습니다. 악몽? 네네. 아, 네. 왜 악몽이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작년 원점수 기준으로 1등급 컷이 98, 2등급 컷이 93, 3등급 컷이 83이었습니다. 아, 네. 그럼 왜 이 점수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상대평가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국에는 모든 학생이 줄 세우기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예전에 수능이 어려웠을 때는 줄 세우기가 잘 됐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잘 뽑아갈 수 있었죠. 왜냐 여기까지는 1등급, 네네. 여기까지는 2등급. 그런데 그날 컨디션과 그날 운에 따라서 갑자기 줄을 새치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수능을 안 믿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왜 요 근래 뉴스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재수생이 4,00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재수생이 12만 9천 명이었고요. 네. 올해가 13만 3천 명으로 약 4천 명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큰 영향이 영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문제 때문에 재수한 학생들이 제 제자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그 한두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재수를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더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수능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9월 모평 기준으로 하면 수준이 비슷할 것 같고 등급 컷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 정리해드리자면 쉬운 게 문제예요. 그것도 너무 쉬운 게 문제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수능 분석을 이렇게 해봤는데 쉬운 게 문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난이도가 어쨌거나 이제 쉽건 어렵건 간에 결국은 이 변별력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잘 풀어야 된다는 맞아요. 얘기인데요. 지난해에는 어떤 문제들이 학생들의 어떤 등급을 좀 가르는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로 나왔었나요? 예, 통상적으로 수능 영어에서는 고난이도 문제라고 하면은 문법 문제하고 빈칸 추론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쭉 그래왔고요. 네네. 작년도 2015년 수능을 제가 이제 정답률을 1번부터 45번까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작년에 가장 정답률이 떨어졌던 문제가 문법이나 빈칸 추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거였나요? 39번에 글의 흐름을 잡는 문제였습니다. 즉 문제 형태가 뭐냐면요. 문장을 하나 딱 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지문 속에 과연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제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잘 해냈어요. 왜 그랬냐면 그동안은 통상적으로 그 글의 흐름을 잡아주는 문제가 논설문이나 설명문 또는 전기문, 일화문 이런 데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친숙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험 절차와 실험 결과를 물어보면서 진행 상황 속에서 흐름을 집어넣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상당히 그 문제에서 골치를 아파했고요. 비연계 문제였나요? 아닙니다. 연계였습니다. 그래요? 연계인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실험 결과나 이런 지문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빈칸 추론이라든지 또는 뭐 순서 잡기 이런 형태로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되어졌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잭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에 등급컵 1등급이 98이었어요. 네. 근데 이 39번 문제가 3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39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그동안 만점을 맞았다가도 수능에서 이 한 문제를 틀려서 2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 일단 그렇다 그러면은 올해 퍼펙트 100점을 노리는 친구들한테 권해줄 만한 사항은 EBS 지문이나 비연계 지문 중에 분명히 실험 지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한 4등급 정도 맞는 학생들한테 아까 잭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하고 일맥상통한데 듣기가 1번부터 17번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듣기 문항을 분석해 봤더니 1번, 2번, 그다음에 15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얘기가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가 듣기를 할 때 앞에 집중을 못해서 애들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거의 듣기 막바지에 와서 아이들이 긴장이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4등급에서 3등급을 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듣기 할 때 1, 2번하고 15번 쪽에 좀 중점을 두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수능의 이제 정답률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뭐 영어 시험이 이런 스타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학생분들께서 사실은 네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한 문제로 더 맞출 수 있을까,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최대의 과제일 텐데요. 네. 이게 등급별로 혹은 뭐 실력별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혹시 있을까요? 1, 2등급에게 지금 현재는 비상입니다. 작년 같은 수능이 안 되기 위해서 실수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하느냐? 솔직히 정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하지 않아. 이러한 방법은 없는데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빈칸 추론이 좀 약하면 빈칸 추론을 계속 연습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관식으로 연습해라라고 제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3, 4등급 학생에게는요. 현재는 지금 기회입니다. 좋은 전략을 짜면요. 수능 당일날 3등급이 2등급이 될 수 있고 2등급이 1등급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요. 왜냐하면 물수능을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이건 굉장히 꿀팁입니다. 제가 저만이 드릴 수 있는 꿀팁이니까 지금 집중하시고 범일TV 학생분, 학부모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문제 푸는 순서를 달리해라가 바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말 큰 힌트인데요. 네. 18번부터 45번까지 독해가 있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너무 순진해요. 그냥 18번부터 그냥 하라는 대로 천천히 다 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8번부터 풀다가 또 어려운 어법이나 어휘나 빈칸처럼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간을 많이 소비해요. 나중에 가보면 작문 독해 시간이 없어서 작문 독해는 일단 일발적으로 쉽습니다. 네. 근데 그 쉬운 문제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쫓겨서 풀다 보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별표를 쳐놓고 아예 포기하란 말은 아니고요. 별표를 쳐놓고 일단 수비를 탄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빈칸 추론 문제라든가 맨 마지막에 풀면 반드시 5점이건 10점 정도 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총 EBS 연계가 총 4권이 있습니다.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1, 인터넷 수능 2, 그다음에 수능 완성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거꾸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 완성, 인수 2, 인수 1,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능 특강을 공부하시면 돼요. 네. 이제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 여러분 수능 특강 언제 나왔습니까? 1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월 때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변형 문제가 너무 시중에 많이 나왔어요. 유명 사이트, 인강 사이트나 아니면 유명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변형 문제를 쫙 냈어요.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그거를 출제위원들이 알아요? 네, 압니다.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문제를 낼 때 각 유명한 사이트 문제집들을 딱 가지고 이거 변형됐네, 이거 내면 안 되겠네 하고 제하고 문제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능 완성은 요 근래 나왔죠. 변형 문제 내려고 해도 시간이 조금 살짝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알짜 문제들은 수능 완성에서 나옵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랬고요. 그래서 수능 완성, 인수 2, 인수 1, 수능 특강으로 보시면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5, 6등급 학생한테는 EBS만이 살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5, 6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이 많이 숙지가 안 된 상태거든요. 네네. 그럼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EBS 책 수능 특강이건 제가 말씀드린 수능 완성 먼저 놓으시고 옆에다가 해설지를 놓으세요. 그래서 영어가 잘 안 읽히시면 바로 해설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익숙해져서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이제 수능에 나온다고 하면 이거 내가 해설지 봤던 건데 이건데 주제는 이건데 이렇게 풀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섭섭해할 7에서 9등급 학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7에서 9등급 학생은요, 일단 EBS에서 나온 소제편 위에 보시면 해설지 보시면 위에 주제 또는 소제가 써 있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왜냐면 주제 제목 요지가 완전히 변형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정답은 똑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걸 보시면서 아무래도 이거 내가 봤던 거야. 그럼 고르시면 그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농담이긴 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컨디션이고 7, 8, 9등급 학생에게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중에 혹시 종교가 있다고 하면 기독교면 교회에 가시고 천주교면 성당을 가시고 불교면 절에 가시고 네. 무교시면 자기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멘탈을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 보시는 게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충고 같습니다. 네. 아주 친절하게 지금 등급별로. 등급별로 나눠서 네. 지금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떻게 남은 시간을 좀 소중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윤승호 선생님께서도 지금 잭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우리 잭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네.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 마디 정도의 충고를 좀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든 못하는 친구들이든 문제를 실수를 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요. 문제를 읽어요, 아이가. 쭉 읽다가 답이 잘 안 보여요. 갑자기 안 보이는 순간이 나와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문제지에서 눈이 떨어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오답이 나옵니다. 올해 수능의 테마는 재진술입니다. 지문이 있습니다. 10줄짜리 지문이 있어요. 그럼 밑에 보기는 그 지문을 어떻게 똑같이 옮겼느냐하고 관계된 문제예요. 수능 자체가.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문에서 눈을 띄는 순간 아이는 오답에 가까워집니다. 만약에 문제가 안 풀린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지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수능은 재진술입니다. 그래서 지문 안에 답이 있으니까 항상 답이 안 보이는 경우는 지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이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전체적으로 잘 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렇게 자세히 전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이 방법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몇 점을 오르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 여기에다가 더해서 질문을 하나씩 더 드려보고 싶은 게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두 분께서 되게 싫어하시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 뽑아주세요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쪽집게 선생님이시니까요. 두 분께서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질문 좀 대신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께요. 올해 수능에 나올 뻔직한 그 문제 좀 찍어달라고 하면 어떤 문제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좀 곤란한 질문인데요. 아니 학부모들도 많이 이런 질문 네. 하나요? 네,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한 5년 전에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에서 실제로 그 젊은 회사원이 출근하면서 유튜브에다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면도를 해요. 그리고 옆에서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서 샌드위치도 먹어요. 그다음에 휴대폰 통화도 해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네. 그리고 30분 동안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거 미국에서 그러면 잡혀가지 않아요? 희한한 네. 일이죠. 네. 그다음부터 난리가 났죠. 그게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네. 멀티태스킹이란 말은 실제로는 정보 과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현대 사회를 반영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으로는 뭐냐면 정보가 과부가 되고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각박해지고 쉽게 편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깊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경향으로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네. 올해는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요, 선생님? 있습니다. 일단 뭐 네. 제가 준비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준비한 문제를 잠깐 보시면은 네네. 저도 좀 문제 좀 읽어야 되니까요. 네네. 요거는 제가 제목을 붙인 게 Do Not Multitasking입니다. 그다음에 핵심 포인트는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잠깐 보시면은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MC분들 밑에 두 번째 줄. We are sequential beings, 네. not simultaneous. One thing at a time.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자, 여기 핵심이 바로 박혀 있어요. 그러네요. One thing at a time. 한 번에 한 가지씩 해라. 네네. 바로 그 one thing at a time 앞에 줄을 보시면은 We are sequential being. sequential은 순서적이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순서대로 하는 존재다. Not simultaneously. 동시에 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게 이게 바로 핵심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네. 핵심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sequential이라든지 simultaneously가 보통은 빈칸으로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이 멀티태스킹이 주제로 들어간 문제를 꼽아주신 거였군요. 네. 저는 앞서서 멀티태스킹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그렇게 풀지 말라는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네. 그와 관련된 주제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여러분들 한 문제 더 맞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 문제가 사실은 이게 뭐 영어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행복해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 하지 않는 거. 그죠? 네네. 집중하자면. 그래요. 예. 네. 자, 지금 윤승로 선생님께서 이제 멀티태스킹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꼽아 주셨는데요. 네네. 잭 선생님도 좀 준비하신 게 있나요? 네, 저는 이게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 제가 이제까지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게 나올 뻔찍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멀티태스킹도 상당히 출제 확률이 높은데요. 네네. 저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잭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는 이유와 함께 네. 그 어떤 유형 또 어떤 내용의 문제가 출제될지 좀 예시도 좀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제가 안전을 꼽은 이유는요. 작년부터 세월호, 뭐 지하철 2호선 충돌 사건, 아니면 판교 환풍구 사건, 네. 그다음에 요 글에 메르스 문제까지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수능은 꼭 트렌드를 반영한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지문이 제가 생각했을 때 99% 정도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요. 영어 문제도 이렇게 사회 이슈랑 연관이 되는 줄 몰랐는데요. 네. 네, 그래요. 그럼 안전 문제 중에서 예시가 될 만한 문제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이제 저희 같이 살펴볼 텐데요. 네. 제가 준비한 문제는 인터넷 수능 원의 2강의 3번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풀이법이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네. 이게 잭이다, this is 잭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볍게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잭 그래요. 선생님이 지난 이게 뭐 시간에 많이 비해서요. 풀렸습니다. 네. 자신감이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저런 분이셨던 거예요. 네. 바뀐 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네, 두 이제-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첫 네. 번째는 여러분이 약간 사기처럼 느낄 수 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뭐냐면요. 글을 이제 읽다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차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MC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차선이 넓으면 좋을까요? 적은 게 교통이 좋을까요? 교통이에요. 네, 차선이 넓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넓은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넓으면 또 과속을 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생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주제는요, 수능에 나온 주제는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는다, 아니 우리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그런 건 글의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회 기준에서 보면 어떤 게 되냐면 글을 읽었을 때 발췌를 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런 게 있었어? 를 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돼서 차선이 넓으면 교통이 좋아지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럼 그거의 반대가 그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반대를 얘기, 그러니까 차선이 넓어졌는데 오히려 교통은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단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5번 고속도로의 차로의 폭을 좁힌다 해도 사고 위험이 반드시 증가하는 건 아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요건 이제 약간 스킬을 이용한 거.
근데 이 이거보다 스킬, 않고 지금. 네, 이 스킬을 이용하면 정말 사기성으로다가.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5등급 이하부터는요 굉장히 잘 먹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알겠어요, 대충 진짜. 읽어서 감은 잡혀요. 어휘가 있으니까 대충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봐봐, 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당연한 얘기에서 무조건 반대로 돌려. 근데 거기에는 무조건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역접어가 존재할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도 보시면 지금 on the other hand부터 보시면요. 네. 쉽게 말해서 하나, 둘, 셋, 넷, 5줄 정도는 아예 해석을 하지 않고도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에서 여러분이 뭐 역세모 어떤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러나 지금부터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wider lanes, 더 넓은 차선이죠. 네. which are presumably safer, 아마도 더 안전할 것 같은 더 넓은 차선들은 have been shown to increase speed, 스피드를 더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 교통이 안 좋은 거죠, 그죠? 네네. 그리고 and may encourage drivers, 운전자들에게 격려했을지도 모릅니다. To drive less cautiously, 덜 조심하게 운전하도록. 차선이 넓었으니까 운전자들이 운전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 정답은 5번이다라고 이 단 한 문장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러네요.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뭐냐면요. 그러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중요 문장 주제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나가 있고요. 그 뒤를 보시면 지금 indeed라는 접속사가 보이죠. 네. 이 뜻은 정말로, 참말로라는 강조 표시거든요. 네. 그 말은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말인즉슨 그러나가 있고 그러나가 있으면 주의를 해야겠지만 그러나가 있는 순간부터 그 글의 주제는 그러나 이후부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확히 5번이라고 풀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이런 요령이 있었군요.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분께서 문제를 한 문제씩 콕 집어주셨고요. 그거 풀 수 있는 요령까지 짚어주셨는데 저희 지금 방송되기 전에 이미 수능 문제는 다 출제됐겠죠? 네, 부디 우리 수능 출제위원님께서 저희 방송 보시고 이 문제 또 빼주지 말아야 될 텐데요. 네, 어쨌든 두 분의 열강 저희가 함께 잠시 해봤습니다. 네. 지금 예상 문제까지 이렇게 찝어주셨는데요.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대학 입시의 끝은 수능이 아닙니다. 대학 입시의 끝은 지원입니다. 점수가 나온 걸 가지고 본인들이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도 어디를 지원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수능이 끝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수능은 화끈하게 보시고 그리고 수능 이후에 지원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네. 잭 선생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축구에서 여러분 지금 2대 0으로 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후반 40분이나 아니면 루즈 타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계속 수비만 할 겁니까? 말인즉슨 여러분이 뭔가를 변하지 않으면 똑같이 경기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축구에서와 비슷하게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으니 수비수도 다 올리시고 심지어는 키퍼까지 올리셔서 한 골을 넣어야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기적은 항상 존재하고요. 그 기적이 있으려면 여러분 긍정적인 감정을 꼭 가지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네. 잭 선생님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아무쪼록 남은 시간 우리 수험생 여러분 또 마무리를 잘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심해서 마련하는 순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입시와 관련해서 뭐 고민이 된다, 또 궁금하시다 하는 점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판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방문해 주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전화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한 파이널 특집, 이 국영수 파이널 특집 마지막 시간으로 영어에 대한 시간을 함께 해봤습니다. 네, 저희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그런 정보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요. 네. 저의 이런 마음이 다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저희 역시 이제 수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시간들이었으니까요. 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또 저희들이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